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옥현진 교수입니다. 현대사회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리터러시가 필요하고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리터러시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리터러시가 무엇이고 리터러시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미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은 주제로 인류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문명을 이룩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금까지 문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고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다시 말하자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에 인간이 사고하고 사고한 결과물들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고를 하게 되면서 그 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 전달된 생각들이 축적되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지식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자연의 도전을 극복하게 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인간에게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은 생존의 능력이기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어떤 능력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는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는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고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능력이라는 점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주고받는 능력을 통해서 지금의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은 서로 가까이에 있으면서 감정도 나누고 섬세한 사고들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지만 멀리 전달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없는 사람들과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의 흔적들을 몸 밖의 어떤 형태로 남겨놓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호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음성을 위주로 한 의사소통이 갖고 있는 한계는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외워야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외우기에 수월한 형태의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마치 시험 공부를 할 때 공식들을 외우는 것처럼 어떤 내용들을 매우 단순화해서 암기하는 형태로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앞서 했던 생각들을 어딘가에 기록해두고 그 다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동원하기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먼저 들었던 것들을 암기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정신 능력을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몸 밖에 무언가의 생각들을 남겨놓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기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기호들을 보면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에 있는 벽화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우리 울주 반구대에 있는 암각화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 밖의 공간에다가 어떤 그 생각들의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호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몸 밖에 그 생각들을 적어둠으로써 다시 기억할 수 있고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주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에 의미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몸 밖에 남겨놓은 이 흔적들을 같은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런 그림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너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잘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점, 선, 면, 도형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단순화, 다른 말로 하자면 추상화해 가면서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문자 체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 기호 체계들은 원래 그 대상이 갖고 있던 의미와 단절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의 그림을 그리면 그 소의 모습을 통해서 소를 그렸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지만 단순화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점점 추상화되어서 원래 소의 그림으로부터 굉장히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한글을 생각해 보면 소라는 글자가 소라는 그림과는 굉장히 단절되어 있죠. 다시 말하자면 이 남겨놓은 메시지로부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가 약속한 기호 체계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배워야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문자를 공부하게 되는 이유이고 이렇게 문자를 공부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소통의 근본적인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학습 격차, 또 리터러시 격차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소주제로 미디어, 우리말로 번역해서 매체라고도 하는데요. 이 미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수단, 도구,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이용해서 공부도 하고 생존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멀리 전달할 수 있을까, 또는 오래 남겨서 후손들에게 보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알타미라 동굴의 그림 벽화라든지 울주방구대의 암각화처럼 초창기의 사람들은 돌이라고 하는 매체에다가 기호들을 새겨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돌의 영원성은 우리가 지금도 어떤 마을 입구에 표지석을 돌로 세운다든가 아니면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비석을 세우는 것처럼 돌이라고 하는 미디어는 오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는 어떤 특성을 갖는 매체,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동굴벽화나 방구대 암각화의 경우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까지 가지 않으면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무겁고 옮겨 다니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기록한 메시지를 더 멀리, 더 쉽게 보관하고 옮겨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게 된 미디어 중에 하나가 점토판입니다. 진흙을 지디겨서 얇게 편 다음에 그 위에 갈대 같은 것으로 선과 면과 점을 그려서 초창기에 기호들을 적어놓고 그걸 구워서 보관하는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점토판도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생각해낸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파피루스라든지 거북이 등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대나무의 껍질을 벗긴 죽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유형들의 미디어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가장 인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미디어 중에 하나라고 있는 종이가 등장하면서 훨씬 더 사람들은 쉽게 메시지를 갖다가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고 그것을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종이가 발견되고 이 종이들을 이제 대량 인쇄술로 찍어내게 되면서 책이 대중들에게 보급되고 이것이 당대의 많은 사람들의 지식을 축적하고 근대 현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서 전자 미디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같은 전파 매체, 그리고 이제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대량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TV 앞에 앉아 있으면 그날 일어났던 뉴스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신문과 잡지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이해하게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중매체가 본격화되게 되면서 이 대중매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받아들이는 대중들 사이에 다소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대중들은 그 매체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의도와 관점이 타당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갖다가 비판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이후부터 대중매체들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그런 태도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쇄 미디어 시대, 전자 미디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대중매체의 일방향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그 메시지들을 이해하고 선별적으로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작은 주제로 리터러시란 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기록하는 방식,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장 고도로 발전된 형태인 문자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이해할 때는 그 그림의 내용을 대충 파악할 수 있지만 문자 체계가 되어버리면 이 문자 체계는 별도의 형식적인 공부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근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회에서 사용되는 글자 체계를 배우는 것, 이것이 공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글자를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형용사가 영어로 이제 literate이라고 하는 형용사이고,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 리터러시가 된 것입니다. 리터러시는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이 리터러시의 의미는 점점 확대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오랜 역사 동안 사용해온 소통의 방식은 음성 언어를 이용한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사회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가 널리 사용되면서 인쇄 미디어에 기반한 의사소통이 본격화되고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주목받게 되었지만,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 리터러시를 인쇄 미디어에 적힌 글자를 이해하는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음성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잘하는 능력,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도 의사소통을 잘하는 능력, 예를 들면 1인 미디어들을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잘 찍고 그것들을 잘 공유하고 댓글을 남기고 하는 이런 모든 능력들도 다 리터러시의 개념 속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음성 언어 리터러시, 문자 언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리터러시의 개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다시 말하자면 다양한 미디어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큰 주제의 다섯 번째 작은 주제로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과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입니다.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이런 것이 디지털 미디어를 대표하는 어떤 장치 또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는 구성원들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되는 공간이면 전 세계 어디를 다니면서도 지도를 확인할 수도 있고 필요한 예약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의 양상과 디지털 미디어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들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디지털 미디어들을 잘 활용해서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또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인쇄 미디어 시대에는 메시지의 생산자와 메시지의 수용자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자의 입장에서 이 생산자들이 만들어낸 미디어의 메시지들을 적극적으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대두됐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두가 미디어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받기도 하지만 또 누구나 필요하면 그런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불명확하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때로는 거짓인 이런 메시지들이 쉽게 유통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시대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생산되는 메시지들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들만을 받아들이는 능력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책임감과 윤리의식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나 역시 어떤 나의 특별한 목적과 의도 때문에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불명확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생산해내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건네받은 그런 메시지들을 나의 아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가지고 올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메시지의 생산과 유통 행위를 선별적으로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리터러시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